네, 반갑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또다시 연휴가 시작이 됐네요. 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게 또 산책도 나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과를 끝내야 되겠죠. 자, 숙제 일찍 끝내드리려고 제가 아침 일찍 종목 진단 해드립니다.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은요, 이미지스, 우리로 두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파워로직스, LG 생활건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요, 삼성전자와 두산 로보틱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궁금한 종목들인 것 같아요. 이 종목들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스 먼저 좀 볼까요? 이미지스는 26%나 올라왔네요. 이게 로봇 관련주로 되어 있죠. 로봇 관련주로 되어 있고, 이건 시간에서 좀 떨어졌어요. 네. 시간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여가지고요. 한 4% 정도 떨어진 모습인데, 재료가 이제 조금 나왔었던 게 뭐냐면, 이제 임원이, 네, 주식을 좀 팔아먹은 동향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임원, 주요 주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주식수 변동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단기 과열 종목으로 또 이제 단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정된다. 뭐 이런 예고가 또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인데, 뭐, 특별히 뭐 이게 뭐 나쁘다 뭐 좋다를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일단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어떤 제동을 좀 걸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은 사실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조금 떨어진 거 가지고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에서 4%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래량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분위기가 조금 다운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화요일이죠. 10일날 이제 주가 시작할 때 일단은 이렇게 몸통이 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몸통 절반 자르라고 했죠. 몸통 절반을 잘라주세요. 자르면 가격적인 측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격대가 4,200원쯤 되겠네요. 4,200원 위에서 보유, 4,200원 아래로는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4,200원 정도면은 그냥 지지라인 때까지 보신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그냥 4,200원대예요. 그리고 4,200원 좀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4,000원대 지지선이 또 있잖아요. 이 아래쪽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4,000원대 여기 5일선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3,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부담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조금 빠지더라도 좀 살펴보는 건 나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요, 일단 뭐, 어떤 로봇 관련한 어떤 패턴이 있었던, 아니면은 뭐, 아몰레드 관련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많이들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쪽에서 어떤 기대감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과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많이 올라가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 매도 좀 있고요, 외국인 매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이제 부담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삼성하고 엮여 있잖아요. 삼성하고도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뭐 로봇 관련 테마들은 어차피 단기적 조정을 받더라도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지선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4,200원 보시고요. 이탈하게 되면은 저 아래쪽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매도를 해서 일단 차익을 좀 챙겨놨다가 다음번 지지 나오면 다시 반등하는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000원대 정도에서는 지지선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근데 현재 가격대에서 3,000원까지 밀리게 되면 변동폭이 좀 크니까 4,200원 지지라인을 정해드린 거고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요 정도 변동성 생각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들어가시기는 좀 애매할 것 같으니까 신규 접근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지선에 대한 대응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선 지켜졌는데 추가 매수 안 돼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있는 정도로만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4,200원 보시면서 홀딩, 신규 접근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로 볼게요. 우리로. 이건 상한가예요. 어제 이제 이 테마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었죠. 초전도체,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쪽 양자 암호 관련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어요. 이 우리로는 양자 암호 관련주예요. 양자 암호 관련주고 우리 코이버 있죠? 코이버 시간의 상한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 아무래도 2차전지 테마가 좀 죽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온 물량들이 다른 테마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느냐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로가 이제 양자의 가장 대표적인 입자인 광자를 다루는 그런 광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양자 암호 통신의 핵심 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양자 암호 통신용 단일 광자 검출 소자 제품을 개발했다. 그래서 뭐 이거 양산품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광풍이 지나갔잖아요. 지난 8월에 한 번 정도 올라갔다 떨어진 형태였는데 이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거. 뭐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체가 지금 따로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금 애매하지만 이 우리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죠.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성능이라든지 또는 그런 실체를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재료 같은 부분들은요. 기초과학연구원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양자 컴퓨터에 관한 신기술을 소개한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일 원자가 양자 컴퓨터의 기본 부품에 해당하는 큐비트로 작용할 수 있는 신개념 플랫폼을 개발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양자 컴퓨터를 활용화시킨다, 상용화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기술을 상용화하게 되면요, 훨씬 작고 가볍고 그 다음에 작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의 슈퍼컴퓨터보다 몇백 배는 빠르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신기술이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흐름 자체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흠잡을 만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포인트들은 그냥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뭐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하겠죠. 상한가는 일단 안 파는 게 정답이니까요. 그리고 잔량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만 주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네, 특이하게 뭐 부담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00만 주 정도에 달하는 어떤 그 상한가 잔량 이 정도면은 다음날 거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요거 이제 만약에 갭상 치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라면 매수 따라 들어가기 어렵겠죠. 신규 매수는 이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치고 올라갔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입니다. 2,400원, 2,300원 대부터 매물이 나오게 될 텐데 거기서 매물이 크게 쏟아지느냐 아니면 뚫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가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10월 10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장 열리고 나서 이제 갭 상승을 일단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판단되네요. 이 부분들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홀딩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네, 파워로직스 볼게요. 파워로직스도 이거는 저거죠. 네, 그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인데 이게 가장 크게 좀 상승했어요. 근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직은 실체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밝혀진 부분도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미국 에너지부의 에너지 첨단 연구 프로젝트 사무국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자국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10,000,000,000를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이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뭐 여기 엮여 있었던 종목이 이제 그 비트로테크, 네, 비트로테크도 지금 9%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들. 지금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어서 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종목이 이제 테마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그러면은 그 단기 상승 폭에 따라서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도 한번 결정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또 이런 식으로 급등세를 계속 보이게 된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뭐 매도보다는 쭉 치고 나가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매물대는 10,000원대 정도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약간의 좀 이 테마는 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예, 기술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추로테크나 이 파워로직스나 둘 다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에 따른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다.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현재 시점이 뭐 언제까지 달려갈 수 있을런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긍정적인 것은 많이 내려와서 지지선까지 간 다음에 다시 반등 나가는 포인트고, 또 수급이 뭉개지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테마주 쪽의 움직임들이 당분간 더 그냥 묻지마 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갭 상승하게 되면 추가 매수 안 돼요. 추가 매수 안 되고요.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이 지지라인 때 하단이 되겠죠. 8,250원, 8,300원쯤 되겠네요. 8,300원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에 붙여가지고 매매 포인트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8,300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뭐 여기 추세적인 부분들이 연결됐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 테마로 움직이는 이런 패턴에서는 조금은 네, 부담스러운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LG생활건강 볼게요. 우울한 종목이 나왔네요. LG생활건강은 이제 뭐 한때는 황제주로 불렸었는데 지금은 왜 이래요? 네. LG생활건강은 예전부터 또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170만원짜리가 지금 42만, 이거는 답이 없네요. 그죠?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40% 정도 떨어졌다고, 지금 80만원 정도 근처에서 42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이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적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실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낮추게 되면 더 죽어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LG생활건강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추세가 하단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물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단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또 반등이 나갈 수도 있겠죠.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배열 상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추세가 아직도 저점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태잖아요. 신저가가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중국 쪽 관광객이 풀렸다고 해서 이쪽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에서도, 중국 내부에서도 자국 내 제품 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이 매출 부분에서 이 LG생활건강 거를 또 많이 사들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면세점의 매출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들어갈 만한 부분이 아니죠. 근데 중국 쪽에 이런 그 기업들이 비중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부담감이 좀 생겨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추세도 안 좋죠. 그다음에 실적도 떨어진다 그러죠. 중국 쪽의 움직임은 별로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 LG생활건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똑같아요. 신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도, 이거는 반등이 나가더라도요. 지금 다른 업황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화장품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는 포인트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 매출 비중이 크다라는 것은 부담감이 굉장히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요. 요거는 매도 이후에 다른 종목 갈아타서 회복시키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괜히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접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죠. 6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싫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추세에서 일단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상승 추세를 좀 벗어나 있는 상태고요. 중심부 쪽에서는 약간 오버슈팅한 물량들을 뽑아내는 그런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 오버슈팅한 부분을 뽑아내고 뭐가 나왔어요? 언더슈팅이 나타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세선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일단 지난 9월 말 그 다음에 8월 중후반 요때 나타났었던 매매 포인트가 맞아요. 근데 그 이후의 흐름 자체는 조금 애매하죠. 조금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애매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 매도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이닉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요즘에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상승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은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 똑같은 반도체이긴 한데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겪어봐야 되겠죠. 근데 실적만 따지고 보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낫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아직 적자 아니죠. 적자가 아닌데다가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닝 시즌에서 얼마가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잠정 실적 이런 부분들이 네, 뭐 예상치가 지금 1조 5천억까지 예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나올지 아니면 진짜 2조 원대 넘어서 한 2조 원대 중반 정도가 나올지 요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반도체 업황 경기가 살아난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 이번 3분기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도 1분기보다 또는 2분기보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을 좀 길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AI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좀 눌리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붙잡고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올라가기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저점 지지만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더 빠지지 않는 형태의 움직임만 보여준다라면 주가가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자리는 매수를 바로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추세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상태죠. 추세는 하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당장 매수가 들어가기 좀 어렵고요. 대신에 반등 포인트를 통해서 일단 68,0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이평선도 정비할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관심을 가지고 다시 재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 네, 매도 이유 없습니다. 그냥 홀딩 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기다렸다가 반등 포인트 나오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삼성전자는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길게 뽑아가시면 이번에 배당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넘어가면서 시대 차익도 같이 챙기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자리는 누가 뭐래도 자,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 떨어졌을 때 겁먹지 말고 잘 홀딩하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지신 분들 홀딩 신규 접근은 조금 기다렸다가 반등 포인트 나올 때 매수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볼까요? 요거는 뭐 신규 상장 종목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뭐 기대감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대어다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얘가 사실은 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을 좀 겪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습니다. 보통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둘째 날 좀 빠졌다가 셋째 날부터 또 급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급등하는 경우들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흐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로봇 테마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는데 로봇 관련주들 올라온 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이미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로봇 관련주인데 주가 상승률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 업종 테마가 유지를 좀 시켜줄 수만 있다라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종목이니까 어차피 지금은 매수 의견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팔아먹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공모 주가를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팔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뭐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일 테니까 26,000원 공모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51,800원이면은 그냥 100%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니까 그냥 수익 내고 파시면 되는데 문제는 위쪽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위에. 여기 위에서 사시게 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에 이제 물량이 확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에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는데 이 하락 포인트가 제법 크다는 말이죠. 뭐 10% 20% 금방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단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얼마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 있다라면 굉장히 좀 부담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일단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신규 접근에 에서는 차익 실현 들어가셔가지고 뭐 수익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추가적으로 내린다라고 한다라면 이거 정말 장기로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나는 주가 많이 내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접근하면 이게 잘못된 매매예요. 잘못된 매매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
했어야 되는데 신규 조건 들어가서 일단 물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더 내리게 되면 매도, 그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일단 홀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지지 라인대를 어디로 봐야 되냐면 몸통 하단부 49,500원 이탈하면 매도하겠다 생각하시고요. 그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하면서 주가 회복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런 정도로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규 조건은 어지간하면 대응하지 않으시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절대로 꼭 지켜주셔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공모주에 청약을 하셔가지고 공모주가 받아서 이렇게 뭐 100% 정도 수익 내고 그렇게 나오시면 훨씬 더 이득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입니다. 이미지스, 우리로, 파워로직스, LG생활건강, 삼성전자, 두산로보틱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